자, 한미 정상회담이 바로 이번 주로 다가왔습니다. 반도체, 백신, 그리고 북한 이슈까지 의제가 워낙 많아서 역대급 회담이 될 전망이다. 이런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자,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미리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들 오늘 완벽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속가능연구소 한상환 소장님 오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사실 2대2 빅딜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런 기사를 제가 봤어요, 소장님. 네네. 우리나라는 반도체나 배터리 쪽에서 투자를 제공하는 거, 일명 돈을 푸는 게 되겠고, 미국은 우리나라한테 백신을 공급해주고 또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뭔가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 상당 부분 또 진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우리나라 선물 보따리부터 풀어볼게요.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 사실상 투자가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계기로 이제 어떤 가시적인 계획, 플랜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반도체 업종의 중장기적인 상승 모멘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 투자 계획이?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호재겠죠. 왜냐하면 미국 시장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데 지금 다들 너도 나도 미국에 뛰어들어가서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뛰어들어가서 같이 투자를 해야 우리 경쟁력을 유지하는 거고 중장기적으로는 반도체 업종 전체의 호재로 보셔야 됩니다. 중장기로는 반도체 업종 전체적으로 호재다. 그럼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한번 짚어볼게요. 당분간 10만 전자는 힘들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강력하게 추가 매수해서 좀 모아가자. 의견이 분분합니다. 앞으로 주가 전망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주가가 올라갈 모멘텀은 별로 보이질 않고요. 오히려 하반기 이후에 우리 그 시장으로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올 때 그때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차피 미국에서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달러 강이되고 달러 강은 워낙 약이고 그러면 우리 그 달러 자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올 모멘텀이 이렇게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삼성전자는 현재로서는 주가가 움직이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 이런 정도 저는 말씀드릴 것 같고요. 하반기 이후를 한번 좀 보시면 기회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히려 삼성전자보다는 이 반도체 설비 투자가 대대적으로 들어가잖아요. 지금 우리 삼성전자만 하는 게 아니라 TSMC도 한다고 하고 다 미국 설비 투자를 대대적으로 하잖아요. 그럼 설비 투자를 하면 공장을 짓는 데 들어가는 물품이 뭔가? 그걸 보셔야 되거든요. 공장을 짓는 데 들어가는 물품은 장비죠, 장비. 그러니까 소재, 반도체하고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가 있는데 소재나 부품은 공장 짓는다고 해서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장비는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에서 장비 쪽에서 지금까지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은 앞으로도 충분히 이게 이제 투자 활성화를 계기로 해서 매출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좀 눈여겨 보시는 게 오히려 더 수익성은 더 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보다는 오히려 장비주라든지 좀 시야를 넓게 봐서 꼭 삼성전자로 이남수해뿐만 아니라 TSMC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들이 대대적인 투자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부장으로 좀 넓게 보자 이렇게 따라 들어가야 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렇게 의견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이야기 짧게 들어봤고요. 이번엔 또 두 번째 전기차입니다. 배터리 업계도 이제 미국 투자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정상회담을 전후로 추가로 이제 투자하는 시기를 앞당기거나 구체화할 것으로 마찬가지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인 또 성장주로 꼽히지 않습니까? 배터리도 투자 계획이 본격화된다면 이 모멘텀 플레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배터리도 성장주이긴 한데 배터리는 저는 반도체보다는 오히려 기회가 더 많을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 들어가서 배터리가 공장을 지으면 공장을 짓는 건 투자고 투자는 기업한테는 부담이거든요. 다 부담인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의 전기차가 앞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될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럼 미국의 테슬라가 혼자서 미국 시장을 다 이렇게 먹고 있었는데 지금 다른 모든 기존의 자동차 기업들이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그쪽을 많이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 들어가서 미국의 그 GM 포드라든가 이런 데하고도 손을 잡아놓고
그다음에 우리 세계 각국에서 미국으로 진출하는 예를 들면 우리 현대자동차, 기아차 투자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하고 미리 손을 잡아서 배터리 동맹을 맺어놓으면 이제 매출이 계속 늘어날 분야이기 때문에 그 배터리 쪽은 미국에 투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에 제공하는 선물 보따리에 대해서 크게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소장님 개인적으로는 반도체보다는 오히려 배터리의 성장성이 더 유력하다. 이렇게 배터리는 당장 매출이 나올 거. 당장 가시화적인 이제 매출로 그렇죠.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선 걷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보다는 배터리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준 만큼도 미국으로부터 얻어야 하는 기대하는 바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백신이죠. 네. 사실 미국에서 원료 기술을 제공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위탁 생산, 말 그대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마지막 생산의 부분을 담당하게 되는 CMO 방안이 가장 유력한 걸로 알려졌는데 CMO 관련주들 전망은 그럼 어떨까요? 배터리, 이게 백신은 CMO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그것도 뭐 굉장히 품질 관리까지 굉장히 철저한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겉으로 포장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병 속에 집어넣고 이런 것들부터 다 하는데 이게 굉장히 규제가 강력한데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잘할 수 있는 데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제일 잘합니다. 우리가 제일 잘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쪽에서 협력이 이루어지게 되면 기존의 우리 제약업체들 중에 미국 백신하고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 곳들, 그런 것은 아주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삼성바이오가 이미 많이 기대감 때문에 떴잖아요. 아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현재로서는 뭐 구체화된 게 없으니까 다 부인은 하고는 있지만 이번에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든가 아니면 그 이외에도 우리 굉장히 큰 기업들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CMO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좀 시계열을 넓게 봐야 될까요? 이 부분은 일단은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오래 갈 거냐에 따라서 혜택이 얼마나 올 거냐를 하나는 단기적으로는 그걸 보시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정부도 이제 우리 기업들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우리가 직접 백신을 만드는 쪽으로 기술 개발을 하겠다고 지금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CMO 이런 걸 해서 흑자를 내는 것도 좋고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백신을 직접 만들게 되면 그 혜택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래서 저는 중장기적으로도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CMO를 좀 눈여겨봐야겠고 장기적으로 우리 뭐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백신을 직접 생산하면 가장 좋긴 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 시간은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이슈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백신 이외에 우리 정부의 또 다른 요구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바로 대북 정책 이슈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 대북에 대한 스탠스는 변함이 없어요. 뭐 계속해서 대화 기조를 이어가자 이렇게 문 대통령의 4주년 취임 연설에서도 그런 언급을 드릴 수가 있었는데 바이든 정부는 어떨 걸로 예상하세요? 일단 바이든 행정부라고 해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담당하고 맡아 들어온 분들의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트럼프 정부에 비해서 그렇게 유연하다라고 보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상대적으로. 근데 이번에 북미 간에 만약에 뭐 대화가 재개가 되고 뭐 그 트럼프 행정부 때도 이게 타결이 날 뻔까지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안 됐는데 지금 어쨌든 민주당 정부 쪽에서는 북한하고 그래도 대화를 좀 해서 풀어간다는 쪽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기조는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북미 간에 그런 협상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그 남북 경협주들은 움직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좋은 기조가 나오게 되면 좋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사실 주식이라는 건 선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장은. 선반영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사실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부터 움직였거든요. 움직였죠. 그런데 오늘장에선 사실 뭐 시장의 영향도 있긴 하지만 그다지 흐름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
회담 결과를 확인하고 접근은 좀 늦을 것 같거든요. 뭐 늦을 수는 있는데요. 예. 직접적으로 경협의 혜택을 보는 기업들은 뭐 지금 들어가서 선취매를 해야 될 거고요. 예. 근데 시간을 두고 경협의 효과가 나오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철강. 북한을 개발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철강이 필요할 거고, 뭐 철도를 놔야 될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잖아요. 그건 시간이 지나면서 구체화되는 이슈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혜택을 보는 기업 종목하고 직접 가장 빨리 혜택을 보는 종목하고는 좀 구분을 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혹시 좀 힌트를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힌트를 드린다면 뭐 예를 들면 북한하고 관계 개선이 되면 어쩌면 뭐 금강산 관광 빨리 재개되지 않겠어요? 그럼 그거하고 관련된 기업들이 어떤 데가 있는지를 보는 것도 방법이고. 예. 근데 북한하고 관계가 개선이 돼도 또 상대적으로 빨리 좋아할 수 있는 거는 개성공단하고 관련된 주식들, 뭐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북한의 SOC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간을 두고 움직일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때 가서 이게 구체화될 때 들어가셔도 SOC 개발 같은 쪽은 그때 충분할 것 같고, 당장은 금강산하고 개성공단 정도가 지금 눈에는 보이네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남북 경협 안에서도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과 관련한 종목들이 있을 거고,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SOC처럼 좀 긴 호흡을 갖고 접근해 봐야 하는 이런 종목들을 좀 테마 안에서도 구분을 해서 접근해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벌써 마지막 질문이 됐어요, 수장님. 5G 이야기는 또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지난해 코로나19 때문에 일단 투자가 지연이 된 게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5G에 대한 협력도 논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하겠죠. 네. 최근에 보고서에서도 네. 5G 이제 5월 달에는 반등을 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왔거든요. 벌써 뭐 5월이 중반까지 흘러가긴 했지만 네, 네, 네. 5G 슬슬 주가 반등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전 주가 반등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예. 미국하고 우리 5G 동맹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동맹이요? 네, 예. 미국이 5G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를 배경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의 화웨이가 5G를 한다 그래서 계속 때렸잖아요. 네. 5G가 최첨단 군사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 배를 보내거나 군인을 보내거나 비행기를 보내도 전부 다 무인으로 보내잖아요. 그 기술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통신 기술이거든요. 통신이 정확하게 빠르게 안전하게 전달이 돼야 되고 해킹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중국이 5G에서 세계 1등으로 올라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위협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그 미국이 5G에서는 중국이 앞서갔지만 6G, 7G로 갈수록 미국이 주도권을 쥐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을 빼고 나면 5G가 가장 앞서는 게 한국이니까 한국하고 동맹을 맺어서 이걸 위로 이제 끌고 가겠다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5G는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도 뭐 좋을 수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그 전망이 밝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일시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5G 단순히 뭐 통신, 네. 뭐 LTE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봤는데 그게 네. 아니라 군사적으로 약간 국가적으로 보는 약간 기간 산업 같이 그렇죠. 이제 앞으로 전망이 좀 방대하기 때문에 긴 호흡에서 이것도 역시나 시계열을 넓게 가지고 5G는 좀 접근을 해 보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 한미 정상회담 정말 의제가 많아요. 역대급 회담이 될 수 있을지 네. 오늘 저희가 나눈 투자 포인트 바탕으로 지켜보시고요. 지금까지 지속가능연구소 한상환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